축구, 야구, 농구, 배구에 이어서 씨름도 승부 조작이 있던 걸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객관적인 실력 차에도 불구하고 경기 결과는 우승 경력이 한 번도 없는 선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부러 저주기를 통해 승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입니다. 전주지검의 수사에서 밝혀진 씨름 승부 조작. 지난 13년 11월 있었던 전주 씨름 승부 조작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기 종목에서 비슷한 문제가 불거져 있었는데 민족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마저 승부 조작 사건이 일어나 모두들 실망하셨을 겁니다. 당시 연루된 씨름 선수는 혐의를 인정했고 관계된 감독들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씨름 감독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CNN21 앞으로 익명을 요구하는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감독이 사법권의 그늘 아래 부당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이에 저희는 제보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도 부당 수사와 부당 재판이 있었다는 제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보낸 자료는 녹취 자료를 근거로 부당 수사와 재판에 대해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재판을 참관했던 시민도 마녀 재판을 보는 듯 했다며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제보자와 만나기로 한 전주지방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는 긴급 체포가 되고 처음에는 선수들이 부인했다가 다음에 진술을 그 다음날 자백을 해요. 법원에 진행이 되면서. 그런데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자백한 그 다음날 이 기자가 이거를 가지고 체포가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감독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내용은 뭐냐면 너는 주범 아니니까 주범이니까 너는 적당히 쇼부 치자. 이제 결론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건데 이제 그거는 확실히 나와있진 않는데 아까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선수들이 진술한 이름 그 당시에는 언론에 누구한테도 선수가 체포됐다 뭐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 이름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00만 원과 금액과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수사 기록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기자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행위는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피의 사실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 수사에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가 건넨 녹취 파일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야, 나도 검찰에 몇 년 출입한 사람인데 내가 가서 기록 보자고 근데 보여주냐? 안 보여줘. 근데 다 나한테 엮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보자고 해서 봤는데 애들 거 써온 거랑 동양보고랑 맞춰보니까 네 것만 나와, 네 것만.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다 네 거요. 그리고 네 통장 내 처형 네 조카지 그러면 처형 딸이니까 그 통장에 2천만 원 운동 와서 진술하고 갔어. 뭔가 제가 뭐라고 진술했어 임마. 너 2천만 원 줬다고 진술했지. 네가 통장을 그쪽 통장에 넣어달라고 했다더만. 지휘를 내리기를 안 하고 장가는 저기를 체포하고 나 가 주범이다. 야를 잡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지 당시에. 거기 읽어보니까 너랑 나랑 지금 가족교 행했으니까 너 빨리 내려오라고. 빨리 내려와서 입 맞추라고. 그게 진술돼 있더만 보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나한테 한 것처럼 계속 부인하고 너 교도소 갈 수밖에 없다니까. 부인이 아니라 출혈을 한 게 없어. 야 인마 너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해 이 새끼야? 내가 보고 왔다니까 진짜. 제가 형님 가 X한테 전화가 했어요.
시합 서산에 있을 때, 그것까지 진술에 다 나와 있더라. 제보자의 말과 녹취 자료를 봤을 때 수사기록 유출 정황이 보입니다. 이 승부조작 선수들은 체포 당일날 혐의를 극구 부인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검찰에게 자백을 합니다. 자백한 다음날 언론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정확한 수사 정보를 기자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조서에 나온 내용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모습은 추정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당재판입니다. 법에 의해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시 재판을 참관한 시민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연히 이런 재판을 제가 방청을 하게 됐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인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재판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고 의아할 뿐이고, 둘 다 싸우다가 지면 양형만 늘어난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검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긴급 체포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말겠다. 옆방에서는 4년을 했는데 우리 검사는 지금 7년을 때리려고 그런다. 변호인이 변론을 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판사가 일방적으로 모든 부분을 중간에서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싸우다가 지면 양형만 늘어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들을 때나 피고인이 들을 때는 엄청난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결론은 이제 마지막에 모든 부분은 검사 측하고 전화를 해서 상의해서 결정을 해라. 우리나라 법이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상의하면 형이 결정이 나는 건지, 그렇게 또 지시를 하는 판사가 하는 행위가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이렇게 형량도 상의하고 하나요? 근데 이렇게 좀 변호사 보고 판사라는 분이 변호사한테 하시는 말씀이 검사한테 전화해서 잘 상의해서 형량이나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싸우면 그게 형량만 늘어나니까 그런 거를 둘이 잘 상의해서 전화해서 검사한테 전화해서 상의해가지고 그런 거 줄이라고는 했었고, 이렇게 그런 말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되는지 좀 의문스럽기는 해요. 이쯤 되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판사의 발언을 요약해보면 둘 다 싸우다가 지면 양형만 늘어난다. 또 검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긴급 체포하려 했는데 내가 말렸다. 변론을 중간에 자르고 싸우다 지면 양형만 늘어난다. 결론은 검사 측과 변호인이 상의해서 양형을 결정해라.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판에서 증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증언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증인이 와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는데도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다라고 방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반대쪽 검찰 측 진술에 맞추기 위한 작전인 것처럼 꾸준히 이어갑니다. 또 얘기하고 위증하면 처벌받는 거 알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판사가 휴정을 선언합니다. 3분간 휴정하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들어와서 증인이 진술을 바꿉니다. 반대로 검찰 측 진술한 내용이 모두 왔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집에 가도 좋다. 그리고 사실은 휴정할 때 검사가 담배 피면서 긴급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렸다. 그거를 공식 석상에서 판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긴급 체포라고 하는 것이 검사가 긴급 체포할 수도 있고 판사가 말기면 안 하는 건지, 참
그 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진술이 조서와 다르자 조서에 맞추려는 것처럼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또 휴정선언 후 증인이 말을 바꾸자 검사가 증인을 긴급 체포하려 했는데 내가 말렸다라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에 증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참관했던 시민들 역시 그렇게 느꼈고 8명이 탄원까지 제출했었습니다. 판사의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의자 측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면회 신청을 했을 때 여러 차례 통보 없이 수사를 받았고 피의자는 변호사 조력 없을 시 진술 거부하겠다라고 했으나 조사에 임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검사는 사생활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말을 듣고 저희는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에 인터뷰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검사님께 예. 인터뷰 요청서가 전달이 됐을까요? 지금 자리에 안 계셔요. 회의 들어가셨어요. 아까부터 계속 안 계시는 거세요? 예, 뭐 다른 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통화가 아니더라도 그 인터뷰 요청서에 대해서 답변을 예. 제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좀 나중에 한번 전화 한번 해주시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네. 그 부분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그 부속실 몇 직원이에요? 부속실이시라고요? 예. 네, 판사님께 그 인터뷰 요청서를 예. 전달을 해드렸는데 드렸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안 거절하신 건가요? 예. 혹시 특별한 이유 뭐 이런 거 없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들으신 바와 같이 전주지검의 해당 검사는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나 부재 중이라 응답했고 전주지법의 해당 판사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법에 의해 엄중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여 억울한 국민들이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도현 기자였습니다.